일단은 두 팀 명단부터 저희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제가 A 대표팀 명단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키퍼에 조현우 선수, 김승규, 김진현, 구성윤 선수가 이름을 올렸고요. 수비수에 원두재, 홍철, 울산현대 김태환, 김영권, 강상우, 이기재, 박지수, 김영빈, 김민재, 이용, 김문환 선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드필더에는 강상우, 송민규, 남태희, 정우영, 손준호, 이재성, 권창훈, 이동경, 손흥민, 나상호, 황희찬 선수가 이름을 올렸고 마지막으로 공격수에는 황의조, 김신욱, 정상빈 선수까지 함께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강상우, 송민규, 또 정상빈, 이기재 선수가 최초로 국가대표팀 발탁이 됐는데 굉장히 침착하시네요. 네? 굉장히 침착하시네요. 침착하죠. 네. 많은 어떤 수원 팬들의 염원일 뿐 아니라 요즘에 모든 K리그 팬들 나아가서 네, 이제 네. 좀 고인물에서 좀 벗어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온 국가대표 팬들까지 염원해왔던 광상우, 이기재 두 명의 선수가 뽑혔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재 선수는 이번 시즌 4골 3도움인가? 아주 압도적인 왼쪽 수비수 중에서 압도적인 폼을 보여주고 있고 강상우 선수 역시 이번 시즌 4도움을 하고 있고 지난 시즌 도움왕이었죠. 양쪽 풀백, 양쪽 윙어 가리지 않고 때로는 네. 스트라이커까지 어느 위치에서나 포항에서 아주 알토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대표팀의 양쪽 풀백이 사실 최근에 계속 불안해요. 그러니까 기존 멤버들이 아주 굳건하면 모르겠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용 선수는 나이가 많아서 네. 앞으로도 주전으로 쓸 수도 물론 있지만 전북에서 뛰는 선수니까 이제 대체자를 복수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 김문환 선수는 LAFC 진출 이후에 몸이 좀 안 좋고 게다가 이제 미국에서 날라오는 일정이 처음이고 왼쪽을 보면 왼쪽이 더 좀 문제가 있죠. 김진수 선수가 원래 제일 주전이었는데 그 큰 부상 여파로 이제 못 뽑히고 있고 홍철 선수도 이번 시즌 내내 컨디션이 아주 100%는 절대 아닌 상황이고 그리고 박주호 선수도 원래 뽑던 선수는 이번에 안 뽑혔고 그래서 네. 좌우에 모두 보강이 필요했죠. 이번에 23명이 아니고 28명을 뽑았는데 좌우 수비수를 모두 한 명씩 추가를 하면서 확실히 벤투 감독이 풀백 보강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번만큼은 이제 원래 K리그 선수를 뽑아도 K리그에서 제일 잘한 선수가 아니고 본인 입맛에 맞는 K리그에서 중간 정도 하는 선수를 뽑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K리그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를 그래도 데려갔다. 이런 걸 양쪽 풀백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드백 6명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되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말도 안 되는 선발인데 지난 일본전에서의 워낙 그 참패 제가 예상했던 네. 0대3 패배 이후에 강조 엄청 하시네요. 네. 그 이후에 아무래도 벤투 감독도 많은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아요. 벤투 감독이 추구하는 이 후방에서부터 짧은 패스를 통해 풀어나가는 축구는 이 중앙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사이드에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아마 그 한계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이드에서 사실상 일본의 압박에 막혀서 거의 전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이번 명단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마침 또 개성이 굉장히 강한 선수들이 많아요. 다양한 장점, 선수마다의 장점이 있고 예를 들어 오랜만에 대표팀에 온 이용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김신욱 선수가 왔기 때문에 또 이 중에서는 그래도 이 오른쪽 크로스는 제일 좋은 선수니까 또 이기재 선수의 그 크로스 또 프리킥도 또 이 김신욱 같은 선수를 어떻게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고 또 반대로 또 강상우 선수는 또 연계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네, 지키는 플레이를 잘하고 김태환 선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 투지 넘치는 플레이. 왜 잠깐 쉬지? 네. 투지 넘치는 플레이 맞죠. 네. 그래서 그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김문환 선수도 이제 부상에서 회복을 해서 최근 3경기 연속 교체 출전을 했거든요. 센터백에서는 이제 김민재가 돌아왔다는 게 벤투 네. 감독한테는 좀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김영권 선수가 지난 3월뿐 아니라 최근까지도 소속팀 간바 오사카에서 활약상이 제대로 이제 전성기만큼 있질 않거든요. 네, 아예 네. 출장 시간 자체가. 김영권 선수도 부상이 있어서 네.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일단 들어오기는 했는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있죠. 그리고 박지수 선수의 명예 회복 기대하겠습니다. 다 불운이라고 하기는 좀 못하긴 하지만 그 정도 했으면 불운이라고 하긴 좀 그런 그죠. 것 같아요. 그럼 집중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예. 이제 강상호 선수가 미드필더로 분류되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풀백이죠. 네, 그쵸. 미드필더로 진짜 분류되는 선수 중에서 새로 뽑힌 선수는 역시 송민규가 있는데 송민규 선수는 윙어로서 이번 시즌 6골 득점하고 있습니다. 임상엽, 한교원 이런 득점력 좋은 윙어 중에서 제일 어리고 장차 성장 가능성도 있는 송민규를 이제 선발을 해서 이선을 좀 강화를 했고요. A 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 사이의 어떤 선발 알력의 중심에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갈등의 중심. 그쵸. 또 지난 겨울에 올림픽 대표팀과 A 대표팀의 친선 매치가 있었을 때 또 골을 넣었던 이제 선수기도 해서 이번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뽑혀서도 혹시 의외인 선수들도 혹시 있나요? 여기 동그라미 쳐놓으셨네요. 아니. 얘 얘기를 해라. 네. 정상빈 아니, 얘기를 해라. 아니에요. 손에 정상빈. 네. 뭐 벤투 감독도 그렇지만 저는 네. 모든 감독이 좋아할 만한 선수라고 생각해요. 보면은 활어 같다. 활어. 그 배낚시를 하면 그 물고기를 잡잖아요. 네. 갓 잡은 물고기를 바닥에 내려놓으면 진짜 막 미친 듯이 뛰어다니잖아요. 정상민 선수는 딱 그 활어 같아요. 아, 에너지. 네, 정말 에너지가 넘치고 또 되게 과감하고 정상민 선수랑 겹치는 스타일의 선수들이 조금 있기는 하죠. 네. 뭐 손흥민 선수도 있고 뭐 황희찬 선수도 있고 그래도 그렇긴 하지만 또 뭐 이 새로운 선수들을 지금 정상빈 물고기 비하 충격이라고 채팅. 정상빈을 물고기 취급한 것이냐. 활어했다고. 네. 진짜 그랬나요? 선발 출전까지는 어렵겠지만 진짜 후반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휘저어줄 수 있는 그런 선수라서 어쨌든 또 공교롭게도 이 선수가 올림픽 대표팀 명단에는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나이는 어리지만 네. 그 김한범 감독이 사전에 제출한 50명에 들어가 있는 선수들 중에서만 이제 최종 명단을 뽑을 수 있어서 이게 뭐 김학범 감독이 정상빈을 안 좋아해서가 아니라 50명 엔트리를 낼 때는 정상빈 선수가 약간 막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시기가 일렀죠. 네, 그때는 그 오히려 정도는 엄지성이 좀 뜨고 있을 네, 때였고.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었어서 일단 이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마침 A 대표팀에 들어갈 기회가 생긴 거죠. 네. 저는 이 유럽에 진출해서 또 첫 시즌에 잘 안착을 한 이 황인범 선수가 없는 게 가자미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가자미근이라는 그 종아리에 붙어 있는 이게 종아리에 치면 앞쪽 근육이 있는데 부상을 달고 계속 뛸 경우에는 아킬레스건에 무리가 가서 큰 부상이 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 부상을 러시아에서 당한 지 좀 돼가지고 대표팀에서 원래 선수들이랑 소통을 하잖아요. 수속팀과도 소통을 하고 그래서 모스크바에 가서 MRI를 좀 찍어봐라. MRI를 찍어보고 확인했더니 황인범 선수가 국내에 들어온 뒤에도 이번 대표팀 시기에는 뛰기 힘들다라는 결론이 나서 일찌감치 빠졌습니다. 또 최근에는 또 유럽 진출을 해서 뭐 수비적인 부분 또 피지컬적인 부분도 또 많이 더 좋아진 것 같아서 이번에 좀 오랜만에 좀 보는가 하고 기대를 했더니 부상 때문에 못 와서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저는 사실 의외라고 생각했던 게 이강인 선수도 올림픽 대표팀 명단에 있더라고요. 네, 이강인 선수 올림픽팀으로 갔죠. 네. 바로 올림픽 대표 명단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윤 기자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불러보겠습니다. 이쪽도 28명인데요. 골키퍼로 송범근, 안준수, 안찬기 선수 뽑혔고요. 수비수로 강윤성, 김진야, 윤종규, 이유현, 김태환 여기까지 풀백이죠. 센터백으로는 이상민, 정태욱, 김재우, 이지솔이 있고 풀백에 설령우도 있습니다. 미드필더에 김동현, 백승호, 정승원, 이승모, 이수빈, 맹성웅, 김진규, 이강인 선수가 뽑혔고요. 공격수로 이승우 선수, 정우영 선수, 이동준 선수, 엄원상, 조영욱, 조규성, 오세훈까지 공격수 라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림픽 대표랑 동시에 선발이 되는데 A 대표팀이 물론 중요한 실전 경기이긴 하지만 상대가 우리 홈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스리랑카 이런 상대들이고 24세 이하 몇 명 빠진다고 해서 A 대표의 주축들을 빼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를테면 지금 대한민국 대표팀의 에이스가 네. 23살이다 이러면 뭐 벤투 감독이 지켜야겠지만 그런 선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학범 감독한테 24세 이하 선수들은 양보를 해 주면 좋지 않겠냐라는 여론이 있었고 김학범 감독이 공개적으로 이거를 거의 뭐 부탁을 하기도 했죠. 말씀하신 대로 이강인 그리고 이동준 선수도 벤투 감독이 좋아하는데 이 두 선수는 김학범 팀에 갔습니다. 그런데 원두재, 이동경, 송민규 이 세 선수가 그 A 대표팀으로 갔단 네.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좀 송민규 선수가 좀 치명적까지 아니고 좀 문제 있지 않나 싶은데 원두재, 이동경은 그동안 김학범 감독이 워낙 많이 봐서 네. 그동안 봐온 모습에 최근 프로팀에서의 컨디션을 고려하면 이 선수를 올림픽에 데려갈지 안 데려갈지는 훈련 안 시켜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송민규는 그 김학범 감독이 몇 번 불러서 테스트해 보면서 부를 때마다 혼내키는 선수고 아직 가늠이 안 되거든요. 이 선수야말로 가나와의 2연전에 쓰고 싶었을 것 같은데 갔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우리 팀 전력을 최대한 생각해서 뽑았고 나는 모든 절차에 있어서 잘못된 절차를 밟지 않았다. 보고할 거 다 보고했고 허락받을 거 다 허락받아서 뽑았다. 이 말만 계속 반복했어요. 그런가 하고서 이제 다음 김학범 감독이 들어왔는데 김학범 감독이 저희 기자들이 물어보기도 전에 첫 마디로 선수 욕심이 없는 감독은 감독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현재 상황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을 정말 다양한 표현으로 여러 가지 반복했어요. 제가 방금 한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이 부럽다. 나는 일본을 꺾을 상대로만 생각해왔지 부럽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엔 부럽더라. 일본은 와일드카드까지 불러서 완전체로 훈련을 하고 하지 않느냐. 부럽다 이런 말도 했고 그 좀 전에 말한 A대표팀 간 3명 네. 그 선수들을 최종 명단에 뽑을지 안 뽑을지 어떻게 판단을 하실 거냐. 네. 그러니까 김보 감독이 반색을 하면서 좋은 질문이다. 어. 바로 그런 게 내가 어렵다. 그러면서 제 질문을 이용해서 또 벤투 감독에 대한 불만을 또다시 내비치는. 사실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대 합류해서 훈련하는 게 처음이에요. 근데 혹시나 이것만큼 벤투 감독이 양보한 게 아닌가? 질문이 나왔습니다. 벤투 감독이 여기 대해서 답변한 말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 우리 팀에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서 그냥 안 뽑은 거야. 양보한 게 아니야. 이강인은 공격형 미드필더밖에 못하고 우리 팀의 그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뭐 이동경, 남태희, 누구 여러 명 있다. 그 선수들은 내가 중요한 멀티포지션 능력에서 좀 더 내려간 미드필더 위치와 측면까지 볼 수 있는데 이강인은 공미밖에 못하지 않냐. 이번 당장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쵸. 두 분 사이에 약간의 그런 갈등 같은 게 좀 묻어나는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올림픽 축구를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는 않죠. 네. 문화 차이, 네, 문화 차이라는 문화 말을 차이. 썼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거예요. 벤투 감독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 대한축구협회도 그렇게 받아들이나? 분명히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대한축구협회도 올림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분명히 비중을 두고 있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메달 따기를 바랄 거고 그렇죠. 분명히 또 기대치는 굉장히 높을 거란 말이죠. 대한축구협회가 올림픽에서 꼭 메달 따세요,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할 거면 도와줬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리고 만약에 또 뭐 올림픽 가서 막 메달 따고 잘하면은 또 뭐 오 막 이러면서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와 역시 우리가 뭐 지원을 열심히 해줬고 막 뭐 가나랑 평가전 잡아줬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좀 아쉽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올림픽 대표팀에도 새로운 이름들이 있는데 또 이승우 선수가 뽑힌 것도 저는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반년 동안 거의 출전 기간이 다 합쳐봤자 한 3, 40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원범 감독이 그냥 뭐 해외파라고 해서 다 뽑는 거, 무조건 뽑는 거 아니다. 이렇게 좀 뭉뚱그리는 대답변으로 넘어가시는 게 이승우 선수에 대한 즉답은 좀 피하려는 그런 모습이. 26명을 뽑았고 네. 이 중에서 이제 와일드 카드가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최종 선발은 15명입니다. 그런데 15명 중에서도 골키퍼 2명은 사실 뭐 경쟁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까지 뺀다면 김학범 감독이 그 얘기를 했어요. 13명이다. 필드 플레이어 딱 13자리 가지고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여기 뽑힌 선수들 중에서 절반이 깎여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가 2배수 정도에 든 거지 아직 뭐 최종 확정이랑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근데 A 대표팀에 가 있는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그쵸. 그쵸. 네. 그 절반 이상이죠. 그렇죠. 네. 두 분 기자님들께서 보시기에 약간 아쉬운 포지션이 있다면 이거 솔직히 별로 대답 안 할 줄 알고 아쉬운 포지션 있냐고 물어봤어요. 있다. 분명 있다. 좌우 풀백 그중에서도 왼쪽 그 센터백 이 포지션 선수들은 아 진짜요? 정신 차려라 라는 말을 썼습니다. 김원범 감독이 꾸준히 K리그 나왔으면 아마 주전으로 썼을 것 같은 선수들이 강윤성, 네. 또 이유현 이 선수들인데 어... 이 선수들이 지금 제주와 전북에서 제대로 뛰질 못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김범 감독이 아쉬울 수밖에 없고 이번에 새로 뽑은 김태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포백의 풀백을 본 거를 저는 이제 직접 본 적이 없거든요. 네네. 오히려 스토퍼와 스트라이커 그쵸. 그 다음에 윙백을 보는 걸 봤지. 네. 그래서 이 선수를 뽑았다는 것 자체가 4-2-3-1의 기반으로 팀을 짜려고 하는 김범 감독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민이 컸는지를 또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김범 감독이 3백은 절대 안 쓸 거거든요. 3년 아시안 게임 그 말레이시아전에서 한번 호되게 3백을 쓰고 당한 적이 있어서 조별리그에서 3백 썼다가 네. 그 아예 포메이션이 없는 것처럼 선수들이 다 헷갈려가지고 막 네. 뒤엉켜 있었죠. 그 포지션 3백은 안 쓸 거라 일단 4백 기반으로 하는 거라서 저도 진짜 그 사이드백은 정말 예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사 나오기도 했지만 강상우 선수 와일드카드가 꽤 유력한지 않을까. 김범 감독이 아쉽다고 하는 포지션이 센터백도 있으니까 센터백. 김민재 아니면 박지수 선수가 이제 후보 명단에 올라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둘 중에 한 명은 꼭 데려가고 싶어 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김민재 선수가 안 되면 일단 1차는 김민자희 선수가 아니라 김민재 선수일 거고. 진민자이라고 하지 않아 다행이네요. 민재 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만약 김민재 선수가 안 되면 박지수 선수를 결국에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최근 컨디션이나 기량 면에서 아주 믿을 만한 선수는 정태욱 한 명. 그렇죠. 딱 한 명이에요. 이지만 정태욱 선수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옆에 커맨더가 없으면 좀 지나치게 나가서 부실려는 수비를 하다가 뒷공간을 허용한다거나 제프로 넘어지거나 이런 장면들이 요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합 면에서 확실히 김 감독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와일드 카드가 참 궁금해요.
황의조 선수, 손흥민 선수가 지난번에 김 감독이 공언한 이름들이라서 또 권창훈까지 다 이번에 질문이 나왔어요. 네. 손흥민, 황의조 모두 본인의 의지는 있다. 네. 하지만 아시다시피 유럽 구단에서는 뭐 쉽게 내주지 않기 때문에 뭐 더 조율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플랜 A가 안 되면 플랜 B 선수를 할 수도 있고 아직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개념이 얘가 같은 포지션에서 이 선수가 안 되면 이 선수를 한다는 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죠. 예, 기본적으로 일단 황의조 선수가 만약에 된다고 치면 무조건 할 거거든요. 소속팀에서 동의를 하면. 그 황의조 선수가 되면 그 다음에 이걸 채우는 거죠. 근데 만약에 황의조 선수가 안 됐다. 그렇다고 해서 뭐 공격수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 조연을 합시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조연. 거죠. 그렇죠. 후보 선상에 스트라이커가 저희가 알기로는 황의조 말고 있지도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이 포지션이 안 된다고 이제 이 선수를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감독도 고민이 더 많고 또 스태프 내에서도 되게 그 여러 이야기가 오갈 수밖에 없고. 김대원 선수가 부상으로 승선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다 이번 뽑은 명단 안에서 거의 다 할 건데 네. 부상으로 못 온 선수가 일부 있다. 오. 그 선수들은 뭐 내가 직접 훈련시키지 못해도 소속팀에서 부상 회복 후에 경기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A매치 명단 또 올림픽 대표팀 명단 여러분 살펴보셨습니다. 지난 3월 한일전 때 반응이 원치 안 좋고 그 다음 바로 다음 일정이기 때문에 당시와 연계된 질문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뭐 주로 논란이 됐던 게 김영권, 홍철은 컨디션도 안 보고 뽑았냐. 3월에 뽑을 때도 두 선수의 컨디션을 알고 뽑은 거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팀의 뭐 여러 사정과 우리 팀 대표팀 의무 스태프와 소속팀 의무 스태프와의 소통을 하고 있고 뭐 뛸 수 있을 것 같으면 뽑는다. 그리고 김영권은 그 러시아 월드컵 직후에부터 중국에서도 못 뛰는 기간이 있었고 그럴 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팀 오면 늘 잘하지 않았냐. 김영권이 대표팀 와서 좀 이렇게 떨어지고 하는 거는 단순히 소속팀에서 못 뛰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뭐 한마디 한마디에 틀린 말은 없지만 이 모든 말을 다 합쳐봤을 때 대답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그러니까 뭐 이번에 뭐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오긴 했지만 네. 벤투 감독이 지금까지 팀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일단 풀을 정해놓고 하는 것 같아요. 그쵸. 풀을 네.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50명이면 50명, 뭐 이 포지션에서는 뭐 예를 들어 센터백 뭐 6명, 뭐 이런 식으로 순위를 정해서 뽑는 그런 느낌인데 그게 과연 이 2차 예선 지나서 최종 예선 갔을 때 그게 과연 괜찮을까 약간 걱정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팀의 철학을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는 선수들과 하겠다는 의미인데 그 뭐 잘 되면 좋긴 하지만 결국엔 모든 게 결과론적인 거니까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 선수들이 계속 들어왔을 때 성과를 내지 못하면 결국엔 최종 예선에서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벤투 감독의 발목을 잡을 수 또 있는 것들이라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네, 정말 6월 달에 기대되는 매치들이 많은 만큼 저희가 재미있고 알찬 소식 들고 크크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